안녕하세요 여러분, 씹덕 파택입니다. 큰 화제를 모았던 귀멸의 칼날이 205화를 끝으로 짧고 굵게 완결이 났습니다. 작품의 인기를 가늠할 때 얼만큼 연재했는지, 길이도 중요하지만 굵기도 중요하죠. 굵기로 봤을 때 귀멸의 칼날은 정말 엄청났어요. 아주 그냥 뭐 2019년이 귀칼의 해였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부정하기 힘들 듯 합니다. 원피스를 제치고 오리콘 차트 코믹스 연간 판매량 1위 달성, 한국에서 다른 분들이 모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하지만 동시에 귀칼은 인지도가 올라간 순간부터 꾸준히 비판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모든 소년 만화, 특히 인기작들은 비판이 없을 수가 없지만 귀칼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비판이 바로 귀칼은 애니빨이라는 것인데요. 원작에 비해 애니의 퀄리티와 연출력이 너무 뛰어나 작품이 과대평가되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니가 나올 시점에는 원작의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된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무전과의 결전의 아쉬움과 뜬금없는 미래 결말로 독자들의 비판이 다시 재점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자들이 말하는 귀칼의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띵작이라고 찬사받던 귀멸의 칼날이 갑자기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림체와 진부한 소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입문자에게 귀칼을 거르게 만드는 공통 요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봤는데요. 이 두 문제는 사실 결정적인 문제점은 아니니까 그냥 이런 비판이 있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인 완결과 약물 엔딩은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원작 그림체의 경우 애니메이션과 다르게 선이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어 보기 힘든 편입니다. 캐릭터성이 살아나지 않고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주죠. 인물의 표정과 동작들이 어색해서 진지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몰입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애니와 원작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이 그림체와 연출력 차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펀맨 오리지널이 증명했듯이 그림체가 이상하더라도 내용만 재밌다면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터헌터 작가 토가시바리 원고를 발로 떼었을 때도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 작품들은 내용의 몰입도와 구성,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림체 문제를 극복한, 아니 독자들이 극복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같은 이유로 귀칼의 그림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재가 진행될수록 그림체가 개선되었고 최종 국면의 코쿠시보, 아카자전에서는 그림체와 연출 모두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완결에 가까워지면서 내용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그림체는 나쁘지만 재밌는 만화였던 귀칼이 그림체와 내용 모두 나쁜 만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부한 소재는 모두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대극을 배경으로 변화하는 검, 사람들을 위협하는 요괴, 어디선가 이누야샤가 금강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만화와 공통점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귀칼의 설정 자체가 참신하지 않다는 건 팩트죠. 개인적으로 저는 반점을 처음 봤을 때 나루토의 주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소년 만화라면 변신과 필살기가 빠질 수 없는데 귀칼의 변신은 세련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볼에 바람개비가 생겨나는 것까진 그렇다 치는데 기우볼의 부리부리 대마왕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귀칼은 상황의 절박함과 필살기의 연출로 승부를 봤죠. 대표적인 캐릭터가 제니체인데 겁재기로만 보였던 그가 병력 일섬을 쓸 때의 반전과 기술을 습득하기 전까지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제니체는 매력적인 캐릭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부한 소재의 경우 오히려 작가의 역량으로 극복을 잘한 편이기 때문에 큰 비판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설정 오류 문제입니다. 귀칼은 극적인 상황 연출을 위해 설정들의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중요할 것 같았던 떡밥이 허무하게 회수되고 있습니다. 일단 선별시험부터 말도 안 되죠. 30명이 들어갔는데 5명 통과하면 많이 통과한 거다. 나머지 25명은 혈기에 냠냠쩝쩝 마시는 간식이 된다. 가엾고 딱한 자루다. 이런 생각도 다들 하셨을 겁니다. 아니 저 새끼들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한 거지? 탄지로보다 약한 것 같은데 작가가 선별시험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나머지 작품이 진행되면서 오류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역대급 재능을 가진 검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데다가 일주일 동안 혈기와 싸워야 하는 선별시험은 귀살대 통상 임무와 비교해봐도 난이도가 훨씬 높죠. 차라리 주나 계급이 높은 검사들로 선별시험을 치르고 통과하지 못한 인원들은 보조인력으로 쓰는 게 효율적일 겁니다. 혹은 곳곳에 계급별로 안전요원들을 배치하거나요. 그랬다면 귀살대의 계급도 의미있는 설정으로 남았을 테죠. 우부야시키는 이 살육 현장을 외면하고 착한 척은 다 하면서 5명이나 살아남았나 우수하군, 이지랄병 떨고 앉아있습니다. 우부야시키의 존재 자체가 전투력이 약하더라도 귀살대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선별시험은 혈기를 해치우려는 의지를 가진 인재들을 희생시키는 관문이 된 것이죠. 푸른 피아노와 의사 양반에 대한 떡밥 회수도 애매합니다. 푸른 피아노가 낮에 핀다는 이유만으로 무잔이 1000년 동안 못 찾았다는 게 납득하기 힘든데요. 상현 중에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 도우마도 있었고 기녀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다키도 있었습니다. 낮에 인력을 부리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무잔
본인이 인간으로 위장해오며 천년을 살았기 때문에 푸른 피아나가 환상 속에 꽂히거나 특수한 상황 속에 피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발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잔을 혈기로 만든 의사 양반에 대한 의문점도 남아있습니다. 인간을 괴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수께끼의 능력자치고는 너무 허무하게 죽었죠. 완결 전까지 독자들은 진정한 흑막이 의사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죽지 않고 무잔의 최후를 지켜보던 사악한 의사 양반이 천년 동안 잘해왔는데 실패한 건가 라면서 2부가 시작된다거나 붉은 피아노와 푸른 피아노와 의사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거나 독자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무잔의 존재감입니다. 솔직히 저는 캐릭터 중에 무잔이 제일 좋았어요. 추잡하고 비열한 악 그 자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악당다운 악당이었죠. 마지막까지 추하게 도망가는 모습은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잔혹한 작중 행적에 비해 최종 국면의 포스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나와서 한 거라고는 촉수를 팔랑팔랑 거린 것밖에 없거든요. 부하들인 12개월 상영과 비교해봤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코코시버는 바레오옵이라는 신비스러운 기술을 사용하고 요리치와 과거가 함께 다루어지면서 입체적인 캐릭터가 되었으며 상현 2 도우마는 냉기, 상현 3 아카자는 격투가라는 컨셉을 잘 살렸죠. 반면 무자는 그동안 보여줬던 신체 변형이라던가 개성 있는 혈기술을 보여준다던가 하는 참신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작품의 긴장감을 높여주긴 했지만 와 개쩌는데 라기보다는 좀 뜬금없다고 할까요? 전보다 강해졌는데 매력은 떨어지는 최종 보스가 되어버린 거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무잔의 최후였는데요. 죽는 순간 갑자기 감동하며 탄지로를 혈기화시키는 장면은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인간을 벌레 취급한 그가 뜬금없이 감동을 받다뇨. 차라리 죽는 순간에 귀살대에게 복수하기 위해 탄지로를 타락시키는 것을 의도로 그려내는 것이 더욱 무잔다운 최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기승전략, 약물 엔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최종 국면에서 타마요의 약의 비중이 너무 큽니다. 인간화시키는 약물의 경우 네즈코와 관련해서 꾸준하게 떡밥이 있었죠. 유시로와 아사쿠사의 희생자 또한 혈귀에서 인간에 가깝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 약으로 무잔이 약체화되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 전개였습니다. 하지만 타마요의 약 하나에 인간화를 포함한 1초에 50년씩 늙는 사기급 노화 효과와 무잔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세포 분열을 막는 효과, 세포를 파괴하는 효과까지 지나치게 강력한 성능들이 탑재됨으로써 이 만화는 귀멸의 칼날이 아닌 귀멸의 약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밸런스 붕괴급으로 강력한 최종 보스가 된 무잔을 작가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뒤늦게 너프하는 느낌이죠. 잊을만하면 약의 효과가 새롭게 밝혀지면서 귀살대의 처절한 사투보다 타마요의 약이 더 강력하다는 인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호흡과 반점, 내비치는 세계, 혁도보다 갑자기 등장한 약물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는 거죠. 이 정도 약효과면 애초부터 다같이 동무기로 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귀칼의 명장면들을 보면 탄지로가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과거부터 이어진 사람의 마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마도 집안에서 이어진 히노카미 카구라, 이노스케의 대화를 회상하며 각성한 내비치는 세계, 제니치의 조언으로 각성한 원무일섬 등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사람의 힘을 잘 표현했죠. 이것이 이 만화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반면 최종 국면의 약물 엔딩은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귀멸의 칼날이라는 제목과도 어울리지 않죠. 약이 검을 도와야 하는데 검이 약을 도운 주객전도가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와중에 불호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미래형 완결입니다. 205화는 미래를 배경으로 주요 인물들의 후손이자 환생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이야기와 함께 끝맺었는데요. 이 결말에 불만을 표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205화 내용은 특별편 혹은 번외편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최종 국면에서 희생자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모두의 행복을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배경이 바뀌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후손은 후손이고 환생은 환생일 뿐. 완결에서는 주요 인물들의 후손보다 그저 주요 인물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인물들을 말이죠. 혈기가 사라진 세상에서 그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맞았을지, 인물들이 누구와 맺어져서 가족을 꾸리고 살아갈지 등 독자들이 당연하게 가질 만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한 결말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장면의 경우 탄지로가 나이가 든 후 후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혈기와의 사투를 전해주면서 끝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죠. 환생한 인물들이 원작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원작에서는 탄지로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형제들을 챙기는 인물이었는데 결말에서는 늦잠 퍼질러 자고 뜬금없이 파쿠르로 등교하며 경찰 따위는 가뿐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게다가 히노카미 카구라가 후손들에게 진지하고 엄숙한 의식으로 내려줘온 것과 달리 현대에서는 귀살대의 사투가 망상 소설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귀살대의 의지와 히노카미
카구라 전승을 통해 시대가 지나도 끊기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왔는데 완결에서는 이 주제의식이 많이 희미해진 모습이었죠. 결말 부분이라도 통일성 있게 수정된다면 훨씬 완성도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애니메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유포터블이 귀멸의 칼날 흥행에 큰 원동력이었던 만큼 애니 오리지널 결말로 끝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